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10시 반 구간 막 이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하락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출발됐는데 다행인 점은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0.3%가량의 하락세 보이며 3,189.48포인트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걱정과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저희와 함께 상담해 보시죠. 서울 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함께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국민스탁 백연상 김정엽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분의 조언 참고하시되 결국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한미약품을 55만 원에 비중 15%고요. 네. 그날 발표하는 날인가 한 달이 넘은 것 같는데 아유. 쪼르르 빠졌어요. 네, 거의 고점 부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거 물을 타갖고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거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싶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지 저희가 함께 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일단 한미약품 55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현재 주가는 33만 9천 원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신데 그래도 매수 여력이 추가적으로 좀 있으시다고 하네요. 단가를 낮춰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전략 제시를 해줬을까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일단 김정엽 전문가는 반등시 매도, 그리고 백견상 전문가도 반등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김정엽 전문가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단가를 한번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 업종보다는 이제 다른 업종 자체를 지금 선택하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업종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상반기부터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의약업종에서 보일 때 주가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의약업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주인 한미약품이 떨어지는 역할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상승을 랠리를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금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격이 조금 좀 낮게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의약업종은 이제 주도주로서의 이제 매력은 거의 이제 상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부분은 이게 좀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아예 지금 하락 추세로 아예 돌아서 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워낙 큰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좀 힘드신 상황인 건 압니다. 근데 이제 현금 보유를 좀 다른 부분에서 하고 계셨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한미약품보다는 이제 다른 업종에서 찾으시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약품 개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최근 이제 업종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그런 모멘텀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강하게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뉴스만 나와도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업종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은 조금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체결 강도 부분에서는 9월 이후로 이제 100%가 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매수세보다는 이제 매도세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좀 추세가 많이 하락 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좀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기업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국세청에서 뭐 357억 뭐 과징금을 이제 추징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그 수준 정도로 이제 좀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공정 거래 뭐 조사 혐의도 받고 있다 뭐 이런 악재들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 더 좀 손실을 키우시기보다는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은 일단 뭐 7월 7일 뭐 의약업종들이 많이 빠질 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방어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가, 증시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한미약품도 많이 빠지고 의약업종 자체도 많이 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 지금 이제 121선 그리고 61선 지금 자체가 이제 많이 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 자체가 한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신호가 다 와 간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로 이제 폭발하기보다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평선이 장기 평선이 꺾인다. 이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거래량 부분인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실 때는 하락을 하는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동반이 됐다. 그렇지만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살지 못한다. 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뭐 중단 라인까지 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뭐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반등 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뭐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자면은 목표가는 이제 43만 원 부근 이게 전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더 강하게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단 라인이죠. 이제 뭐 30만 원 라인까지 뭐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셔서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손실폭을 줄여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늘리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반등 목표가로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역시 반대하시나요? 네네. 일단은 네, 반대죠. 네. 네. 일단 한미약품 자체가 뭐 제약주, 뭐 완전 의약품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약주들이 뭐 특성상 보시게 되자면 뭐 201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죠. 자, 시작을 해서 7월 말까지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미약품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약주들 자체가 뭐 실적이 괜찮다. 네,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고 제약주들마다 기술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엄청난 반등세가 나왔죠. 바닥에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주가 자체가 뭐 75,000원 부근에서 상단 부근까지 보자면 뭐 60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왔던 거죠.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상승 이후에는 자연히 주가가 회귀현상 전에 있던 가격대로 내려가려는 이런 성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도 조정세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차트상에 3개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3개의 선을 그어놨는데 정확하게 추세를 알아보는 이런 선이다, 하프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이죠. 자, 바로 바닥권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요. 자, 고가권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 그 중간 가격대에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이 구간 자체가 뭐 주가에서 허리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구간은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아직까지 하방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가 자체의 이동평균선 살펴보시게 되자면 역배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강력한 뭐 호재가 나온다거나 대량의 거래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그런 뉴스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 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 구간 40만 원 선이죠. 자, 40만 원 선까지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입니다. 자, 40만 원 선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손절 라인은 하단 구간이죠. 180일 이동평균선 구간 정확히 30만 원대이 되겠네요. 30만 원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할 때 그 상승의 선봉에 서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도 더 크게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점에서 제약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추가 배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예, 아주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역시도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앞두고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한진해운 네. 며칠 전에 5,550원에 19% 들어갔거든요. 5,550원에 매수하셨나요? 네. 5,550원에 15% 네.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네. 지금 좀 소폭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57,0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네. 좀 매도를 하려고 이게 잠깐 들어간 걸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매도가를 유가하고 조금 상관이 있고, 조금 수급이 조금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좀 불안하긴 해요. 네. 그래서 걱정돼서. 알겠습니다. 아마 단기로 네.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단기 목표가 함께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한진해운 질문 주셨습니다. 5,550원에 매수하셨고 다행히 수익 구간이신데 오늘은 한 1.5% 하락을 하며 5,700원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투자 전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모두 단기 보유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시청자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정엽 전문가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로 들어가셨고 수익 구간이신데 얼마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는 전고점인 6,200원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한진해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속이 썩을 상황이긴 한데 네네. 지금 이제 반등을 지금 꾸미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4월달 그리고 4월달 고점 시작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향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반등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터졌죠.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은 비용 감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 텐진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주가의 반등을 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조조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감축 측면이나 구조 조정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반영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3분기에는 그동안에 유가 하락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좀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시기적으로도 이런 좀 해운 업종에서 이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몰리는 시기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매도만 하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는 매수세, 순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대차 거래가 좀 많이 감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좀 많이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하단에서 상단, 하단에서 상단.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하단 라인을 찍고 지금 이번에는 가운데죠. 중단 라인 21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항대로 형성이 됐던 이 5,710원 라인. 이 라인을 지금 소폭 뚫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지금 고점 라인으로 이제 아래로 이제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 다음 목표가를 이제 전 고점대인 아까 말씀드린 이제 6,200원 라인까지는 이제 잡으셔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주가가 뭐 이제 방어적인 측면, 아무리 그 전망이 좋아도 방어적인 측면은 뭐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자, 이제 뭐 전에 이제 형성이 됐던 뭐 전저점 라인입니다. 4,900원 라인. 이쪽 라인을 이렇게 이탈했을 때는 뭐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보시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손절을 과감하게 처리를 하시고 대응하시면은 뭐 한진해운 무난하게 뭐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이 엄청 고수신 것 같네요. 그래도 매수 가격을 잘 좀 잡으신 거 아니냐라고 칭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업황 자체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3분기 기대감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200원까지는 단기 좀 보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가 제시가 됐네요. 백영상 전문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를 해보자 전략 세워주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다음 주, 차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진해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유가 관련해서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해운업종 그리고 바로 뭐 항공업종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한진해운 자체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화물 운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해운업종에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요. 앞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네, 뭐 한번 볼게요. 앞전 상황에서 5,400원대가 정확하게 지지라인이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나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자면 이런 패턴들 바로 바닥권에서 나오는 역헤드 숄더 패턴이다. 3중 바닥 패턴이다라는 거는 주가가 그만큼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자, 이런 구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구간들 바로 이동평균선 상황이죠. 이동평균선 단기정별 구간들 바닥권에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나왔다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전 상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0일 이동평균선이었죠. 이 구간 자체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다.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간들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목표가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조금 잡아보시면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과 6,125원 구간. 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가죠.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하단에 21일 이동평균선 구간이죠. 바로 5,240원 구간. 네, 손절가를 잡고 진행을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일치되는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좀 보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움직임 보시면 목표가 6,125원까지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손절가는 5,240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체적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시청자님이 워낙 매수가를 좀 잘 잡아서 지금 이익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 또 문자를 살펴보니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우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종목이 손실나서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4228 사용하시는 시청자님의 미래에셋증권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9,400원이고요. 비중은 50%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보면 어떨까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뭐 주가가 지금 어제 하루만 17% 넘는 하락세를 보였죠. 유상증자 이슈에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영상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진짜 고민 많은 종목이 바로 이 미래에셋증권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전략 자체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뭐 미래에셋 증권 자체 뭐 증권주죠. 증권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반기에는 괜찮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뭐 제약주랑 비슷하게 증권주 자체가 뭐 상반기 이후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미래에셋증권도 역시나 조정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유상증자 이슈까지 나오면서 어제장에 개파락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상 보시면 계속해서 추세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개파락까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조금 키워주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유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 구간, 바로 36,000원 구간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손절가 부분은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자면 하단 구간이죠. 네, 정확하게 앞전 상황에서도 이 구간 자체가 지지라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구간 바로 손절가 36,000원 잡고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중이 50%신데 추가로 좀 단가를 좀 낮춰보는 건 어떨까 고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추가로 이렇게 물량을 실으시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불구덩이에 석유를 들고 들어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말 들으신다면 신중하게 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증권 업종 자체도, 그리고 특히 미래에셋 증권의 지금 유상증자 이슈까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시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걱정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닌 상황이죠. 특히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 주에 좀 결정이 나게 된다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 매를 좀 먼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다음 주 초반에 변동성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들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